내 타입스크립트 코드가 이렇게 느릴 리 없어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김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좀 떨리네요. 그래도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타입스크립트 성능 이슈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개발자라면 누구나 안정적이고 견고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견고한 애플리케이션이라면 발생 가능한 결함을 사전에 찾아내고 런타임에서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이때 타입스크립트는 저희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아주 좋은 개발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견고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해주죠. 여기 계신 분들도 타입스크립트와 개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 타입스크립트의 속도, 즉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가 타입을 추론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큰 규모의 코드베이스에서 개발해서 코드의 절대적인 양이 많은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또 처음엔 작은 서비스였는데 오랜 기간 개발해오다 보니 코드의 양이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느려지는 걸 체감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당근 광고실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VS 코드에서 지금 빨간 줄이 뜨는 부분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이제 VS 코드를 재시작을 해보면 이렇게 빨간 줄이 떠야 할 부분에 빨간 줄이 바로 안 뜨고 이제 한 5초, 6초 정도 기다렸다가 빨간 줄이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러한 현상이 제가 코드를 수정하고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어요. 개발 속도가 좀 많이 저하됐고 저는 큰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하고 좀 들여다보게 됐어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타입스크립트 속도가 느려진 이유는 바로 타입 추론이 오래 걸리는 코드가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작성한 코드로 인해서 타입스크립트 추론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겪었던 문제 상황과 제가 접근했던 문제 해결 방법들, 그리고 성능 분석 도구와 제가 코드를 개선한 해결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또 추가로 타입스크립트에서 권장하는 코드 작성 방식과 그로 인해 성능이 개선된 사례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당근 광고실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고요. 타입스크립트와 DX에 관심이 많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타입스크립트가 갑자기 왜 느려진 건지 말씀드릴게요.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 당근 광고실은 모노레포로 여러 서비스들을 워크스페이스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VS 코드와 얀베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서비스에서는 타입 추론이 성능 문제 없이 잘 됐어요. 그런데 특정 서비스에서 타입스크립트 추론 속도가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잘 모르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구글링부터 했어요. 검색해서 나오는 스택 오버플로우 답변들을 좀 살펴봤는데 저와 비슷한 케이스들이 좀 보였고 거기에는 이제 여러 답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답변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은 VS 코드 익스텐션을 비활성화해라, VS 코드 버전을 변경해라, TS 컴피그 옵션을 수정해라, 그리고 재부팅해라 등등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시도했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자꾸 표면적으로만 해결을 시도하려는 것 같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공식 문서를 읽어보게 됐는데요. 그러던 중에 타입스크립트 성능과 관련된 컴파일 옵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타입스크립트 성능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어요. 지금부터는 타입스크립트 성능을 진단할 수 있는 CLI 옵션과 분석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타입스크립트 컴파일 옵션 중에 Extended Diagnostics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가 컴파일 중 소요한 시간을 출력해주는 옵션이에요. 이 옵션을 켜고 컴파일을 시키면 각 페이지별로 소요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페이지란 컴파일러가 컴파일하는 과정을 얘기한 건데요. 이 옵션의 출력 결과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타입스크립트 컴파일 과정을 아주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출력 결과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일 먼저 프리프로세싱 단계에서 내 타입스크립트 프로그램에 포함된 이제 파일들의 임포트 관계를 그래프로 쫙 정리해요.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가 컴파일하던 파일의 목록을 쫙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스캐닝과 파싱 단계를 거칩니다. 여기서 각 파일에 작성된 이제 텍스트를 시멘틱한 토큰으로 추출하고 그 토큰을 바탕으로 추상구문 트리를 만들어요. 앱스트랙트 신텍스 트리를 만드는 거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와 유사해요. 그런데 그 다음 바인드 스텝에서 아까 만들어진 추상구문 트리를 가지고 심볼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해시맵이거든요. 나중에 타입을 추론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타입 체크 단계. 타입 체크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타입 비교 및 추론이 이루어지게 돼요. 마지막으로 transform and emit 단계에서 트랜스파일된 자바스크립트 또는 타입 데피니션 그리고 소스맵 이런 파일들을 출력하게 되죠. 네, 그래서 컴파일 과정을 짧게 살펴봤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extended diagnostics 옵션을 주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뭐 여러 라인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맨 아래에 있는 토탈 타임, 컴파일 하는데 걸린 시간이 나오고요. 지금 52초로 나오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하나, 둘, 셋, 세 개 올라가면 체크 타임이라고 있어요. 체크 타임이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50초 정도 걸렸다고 나옵니다. 다른 서비스들은 대부분 다 10초대로 체크 타임이 떨어졌어요. 근데 유독 이 특정 서비스에서만 이렇게 50초가량 소요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타입 체크 속도가 오래 걸리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왜 오래 걸리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타입스크립트는 4.1 버전부터 Generate Trace라는 옵션을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이 옵션을 주고 컴파일을 하면 컴파일에 소요된 시간 중 오래 걸리는 부분을 쉽게識別할 수 있도록 trace.json 파일 이렇게 파일을 출력을 해줘요. 또한 컴파일러가 인식한 타입의 목록을 types.json 이란 파일로 출력을 해줍니다. 이 파일들이 어떻게 생겼냐? 일단 trace.json 파일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코드를 자세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후에 이 파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한번 보면 지금 name, 뭐 create program, create source file 이런 게 있고 이런 이벤트들이 이제 어떤 타임 스탬프에 실행이 됐는지 이런 파일들, 이런 정보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types.json 파일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마찬가지로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가 이해한 타입의 목록을 들고 있는 파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이 사실 실제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면 몇십만 라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석 도구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분석 도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타입스크립트 팀이죠. 타입스크립트 팀에서 만든 Analyze Trace라는 npm 패키지가 있어요. 이 패키지는 CLI로 트레이스를 분석해서 핫스팟, 그러니까 추론이 오래 걸리는 부분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해줘요. 두 번째로 퍼페토라는 구글에서 만든 GUI 분석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를 사용하면 보다 상세한 분석이 가능해져요. 제가 이제 이 도구들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타입스크립트 팀에서 만든 Analyze Trace 패키지로 핫스팟 분석을 해볼 건데요. npx, analyze trace, 그리고 이 뒤에 아규먼트로 아까 generate trace 옵션을 주고 컴파일에서 출력된 파일의 디렉토리를 전달을 하면은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콘솔 창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소스의 컴포넌트의 모달 그리고 이제 컨펌 서비스 이 컴포넌트 파일 하나를 추론하는데 4813ms 걸렸다고 나오거든요. 파일 하나 추론하는데 4.8초 걸린 거예요.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특정 라인, 이제 143번 라인 뭐 등등 이런 라인들을 찝어주는데 이 라인들을 가서 보면은 대부분 UI 컴포넌트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당근 광고실 같은 경우는 플렉스, 버튼 이런 컴포넌트들을 한번 추상화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컴포넌트들을 스타일드라는 이제 스타일 라이브러리 함수로 랩핑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대부분 핫스팟에서 지적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지? 하고 컴포넌트를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플렉스 컴포넌트는 지금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었어요. 얼핏 봤을 때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이 플렉스 컴포넌트가 as라는 프롭스를 받고 있고 뭐 gap이라는 프롭스를 받고 있죠. 근데 저 as가 뭐 이 엘리멘트를 내가 div 태그가 아니라 뭐 섹션이나 뭐 다른 태그로도 렌더링 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지금 저렇게 타입이 작성되어 있었는데 이것만 보고서는 저도 정확히 문제가 뭔지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아까 언급한 퍼페토라는 GUI 분석 도구 있었죠? 그거를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이 분석 도구를 사용하면 보다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Generate Trace 옵션으로 출력된 이벤트 트레이스 파일을 업로드하면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trace.json 파일을 이제 퍼페토 GUI에 올렸을 때 이제 나오는 화면이에요. 제일 왼쪽에 진한 보라 색깔이 있죠?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저 위에 이제 create program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여기가 프리프로세싱 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제 작게 연한 또 보라색 블록이 촘촘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바인드 하는 스텝이고요. 그 오른쪽으로 초록색 블록이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타입스크립트가 타입 체크하는 스텝이에요. 가로로 긴 블록도 있고 세로로 긴 블록도 있는데 가로로 긴 블록은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세로로 긴 블록은 하위에 네스팅된 것들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리커시브 타입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서 메모리를 많이 소유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부분은 타입 체킹 페이지, 즉 초록색 블록입니다. 각 초록색 블록의 길이는 특정 파일을 추론하는 데 걸린 시간을 나타내요. 아까 우리가 CLI로 핫스팟 분석을 했던 것처럼 추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파일 순서대로 분석도 가능한데요. 제가 이제 데모를 영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초록색 블록을 하나 클릭해서 지금 같은 이름의 이제 블록들을 쫙 나열하는 테이블이고요. 여기서 duration, 걸린 시간을 오래 걸린 순서로 정렬을 하면은 맨 위에 것이 바로 가장 추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파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초록색 블록 아래에 분홍색 블록도 보이시죠? 저게 이제 check deferred node라는 이제 블록이고 그 하위에 또 structured type related to라는 또 블록들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실행하는 함수의 이름이거든요. 이 함수는 파라미터로 타입의 아이디를 받아요. 두 타입의 아이디를 받아서 두 타입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영상을 계속 보면은 하위에 핑크색 블록 저렇게 클릭하면은 저렇게 실제로 문제가 되는 포지션 값, 포즈 값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그 밑에 이제 파란색 블록으로 structured related, type related to 이 블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argument로 source ID, target ID 이렇게 두 개가 전달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source ID, target ID는 결국 타입의 ID고 이거를 types.json 아까 우리가 generate trace 옵션을 주고 이제 컴파일 했을 때 출력된 그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현 시점 기준 타입의 ID는 types.json의 라인 넘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가볼까요? 지금 source ID가 199893이죠. 요거를 가서 보면은 타입 ID가 199893에 해당되는 라인이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플래그가 유니온이고 유니온 타입스 필드 아래에 뭔가 엄청 많은 타입의 아이디들이 포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들이 왜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고 왜 이렇게 큰 유니온 타입을 비교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 타입의 아이디를 좀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 보니까 이제 플렉스 컴포넌트의 프롭스 중에 as props 아까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심볼, 오브젝트, 빅, 링크, 스몰, 서브 등등등 이런 사용하지도 않는 뭔가 as 타입들이 대거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정의하지도 않은 타입을 왜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가 생성해 놓은 걸까요? 아까 보여드린 플렉스 컴포넌트를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as props에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key of jsx.intrinsic element에 의해서 정의된 HTML 태그의 유니온 타입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types.json에서 본 심볼, 오브젝트, 뭐 빅 등등 이런 게 바로 여기서 영향을 받고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keyofjsx.intrinsic element는 175개의 HTML 태그 이름의 유니온이거든요. 그래서 로우 컴포넌트를 정의하는 순간 175개 태그로 만들 수 있는 컴포넌트의 타입과 그 하위의 타입이 정의되는 것이었어요. 이 컴포넌트가 받을 수 있는 레프 타입도 유니온이고요. 이 컴포넌트가 받을 수 있는 마우스 이벤트 핸들러의 타입도 유니온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어떤 문제인지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코드 개선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타입 내로잉, 즉 타입 좁히기가 있었고, 두 번째로 다이나믹 타입 인퍼런스를 하는 것이었어요. 두 방법 하나씩 살펴볼게요. 다시 플렉스 컴포넌트로 돌아와서 지금은 모든 HTML 태그의 유니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s props로 모든 태그를 넘겨줄 수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div, section, label의 유니온 타입으로 이제 좁혀보면은 as props에 전달되는 타입이 좁혀졌으니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컴포넌트의 타입과 그 하위 타입도 좁혀지겠네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타입 추론 속도가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도 좋긴 한데 가능한 태그를 사전에 정의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사용하려는 태그가 헤더 태그야.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타입을 또 확장해서 사용해줘야 되니까 좀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적으로 모든 가능한 타입을 다 정의해두는 게 아니라 동적으로 타입을 정의한다면 어떨까요? 타입스크립트가 런타임에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타입을 추론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너릭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다이나믹 타입 인퍼런스가 가능해집니다. 코드를 이렇게 좀 수정해 봤어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같이 보면은 지금 엘레멘트 타입이라는 타입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이 타입을 들여다보면은 타입 파라미터 p가 있고요. k in element. 근데 element가 key of js.intrinsic element죠. 즉 HTML 태그의 유니온이에요. 그래서 k는 각각의 HTML 태그가 되는 거고요. 이게 indexed 타입이니까 HTML 태그를 키로 갖는 오브젝트가 되겠네요. 즉 이 타입은 매핑된 타입이네요. 그런데 값이 지금 p extends jsx.intrinsic element의 k. 그러니까 p가 해당 HTML 태그에 대응하는 HTML 프롭스의 서브 타입이라면은 내가 k를 쓰고 그게 아니면 never 타입이다. 즉 이 타입은 키와 밸류가 동일한 타입입니다. 키와 밸류가 모두 HTML 태그인 거죠. 그런데 이 오브젝트를 내가 인덱스로 접근해서 쓰겠다. 즉 나는 밸류 타입만 가져다 쓰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타입은 결국 이전과 동일하게 HTML 태그의 유니온 타입입니다. 근데 다만 제너릭으로 만들어졌고 컨디셔널 타입이 조합된 매핑된 타입인 거죠. 뒤에 또 이제 유니온 타입으로 이제 펑션 컴포넌트 타입이 붙는데 이거는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엘리멘트 프로스 타입을 하나 만들었는데 간단해요. 타입 파라미터 2가 아까처럼 HTML 태그의 유니온의 서브 타입이라면은 HTML 프롭스를 쓰고 아니면 빈 오브젝트를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입들을 조합해서 제가 프롭스 타입을 다시 작성을 했고
그랬을 때 as props의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타입이 추론됩니다. as 타입은 row 컴포넌트의 제너럴 타입 파라미터 2가 되고 이 컴포넌트가 실제로 런타임에 사용되는 입력값, 즉 as props에 따라 동적으로 타입이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모든 HTML 태그에 대해서 타입을 미리 정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사용하는 태그에 한해서만 타입을 정의하고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타입은 리액트에서 이미 제공이 되는 타입입니다. 엘레멘트 타입스 그리고 아까는 엘레멘트 프롭스였지만 여기서는 컴포넌트 프롭스 동일하게 비슷하게 타입이 제공이 되거든요. 리액트에서 제공된 타입이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렉스 컴포넌트를 제가 다시 작성을 하고 개선된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맨 처음 보여드렸던 VS 코드 영상 기억나시죠? 그거 다시 한번 볼게요. 개선된 뒤에 이제 이렇게 빨간 줄이 재시작하고 나서 얼마 만에 뜨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재시작하고 이제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이제 추론이 되는데 이제 아까보다는 비교적 더 빠르게 빨간 줄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정도로만 개선을 했을 때도 충분히 이제 문제없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됐었습니다. 좀 더 개선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Extended Diagnostics 옵션으로 이제 컴파일 시켰을 때 그 출력 결과 체크 타임 기준 42초 걸렸던 게 11초로 약 73%가량 단축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수정한 코드 자체는 별로 대단하진 않은데 결과는 꽤 드라마틱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좀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타입스크립트에서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성능 개선 팁과 그렇게 성능이 개선된 몇 가지 사례를 공유드리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 GitHub 위키를 보면은 퍼포먼스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타입스크립트가 지금 대문짝만하게 적어놨죠. Read carefully. 무슨 말이냐? 위에서 나온 내용부터 하나씩 적용해라. 그래야 빠르게 너가 처한 성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가장 위에 나온 게 뭐냐? Writing easy to compile code, 즉 컴파일되기 쉬운 코드를 작성하라는 건데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한글로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교차 타입, 인터섹션보다 인터페이스를 선호해라. 그리고 타입 어노테이션을 붙여라. 그리고 유니온 타입보다 베이스 타입을 선호해라. 마지막으로 복잡한 타입의 이름을 지어라. 인데 사실 이 내용은 문서 가보면 보실 수 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제가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eferring Interface over Intersection, 요거 먼저 볼 건데요. 뭔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핵심이 되는 부분만 좀 가져와서 한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터페이스 간의 타입 관계는 캐싱됩니다. 반면 교차 타입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입 관계가 캐싱이 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주목할 차이점은 교차 타입을 검사할 때 실제 또는 평탄화된 타입을 검사하기 전에 모든 구성 요소를 각각 검사한다는 것입니다. 네, 일단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제가 작은 예시 코드를 가져와 봤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코드를 작성해 봤어요. 지금 보시는 코드처럼 A, B, C, 그리고 X, Y, Z 가나다 타입이 있는데 C가 A와 B 그리고 오브젝트 리터럴의 교차 타입이고요. 그리고 Z가 위에서 정의한 C와 X와 Y 교차 타입,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도 Z, 가나의 교차 타입입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한 상태에서 generate trace 옵션을 주고 컴파일을 시켜보면은 types.json 파일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시면 플래그가 인터섹션인 타입이 3개가 보이죠. C와 Z 다. C의 인터섹션 타입스를 보면은 이제 ID가 89번, 98번, 90번, 91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즉 C를 구성하는 타입들의 ID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Z를 볼까요? Z의 인터섹션 타입스에는 ID가 3개만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X, Y의 아이디와 C 타입을 구성했던 타입의 아이디들이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좀 이상하죠? C의 아이디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C를 구성하는 타입의 아이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도 마찬가지로 Z와 가, 나 이 세 가지를 조합하는 게 아니라 Z 타입을 구성한 모든 타입의 아이디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 타입 관계가 캐싱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 이제 조금 무슨 의미인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타겟 인터섹션 타입을 검사하기 전 모든 구성 요소를 검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봤을 때 인터섹션이 타입 성능적으로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인터페이스로 아까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를 작성해봤는데요. 이렇게 작성을 하고 똑같이 이제 컴파일 시키고 types.json 파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인터페이스의 확장 관계가 이미 반영이 된 상태로 타입이 만들어져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 다 타입도 모든 타입 관계가 반영된 타입으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타입 관계가 캐싱이 된다. 이제 좀 더 와닿는 것 같네요.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인터섹션 타입을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변경해서 타입스크립트 타입 추론 속도를 개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당근 알바 팀에서 이제 이런 개선이 있었는데요. 여담으로 이제 이후에 또 당근 알바 팀에 이제 한 프론트엔드 개발자분이 발표하시는데 그 내용도 재밌거든요. 그것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개선이 얼마나 됐냐? 기존에 빌드할 때 107초가 걸렸던 게 코드 개선 이후에 22초로 줄어들어서 약 79% 단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발표를 들으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 코드는 충분히 빠른데요? 저는 이런 현상 겪어본 적도 없고 충분히 빠르고 좀 너무 마이너한 것 같아요. 너무 딥다이브 하는 느낌인데요? 하는 뭔가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경우는 이런 현상을 겪어보시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작성한 코드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오픈소스에서 이러한 개선이 꽤 흔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유명한 오픈소스 사례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조드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조드에서도 제가 앞에서 얘기한 컴파일되기 쉬운 코드로 변경해서 타입 추론 속도를 개선한 사례가 있었어요. 어떻게 개선을 했냐? 지금 복잡한 컨디셔널 타입을 recursive Jode format error라는 타입의 별칭을 만들어서 이 타입을 사용하도록 변경을 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정도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까 바로 앞에서 얘기한 naming complex types라는 거를 적용한 사례예요. 복잡한 타입을 별도로 네이밍을 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개선이 됐냐? 체크 타임이 원래는 0.31초였는데 개선된 이후 약 0.2초로 약 36%가량 단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픈소스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정도만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성능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CLI 옵션을 제공을 해줘요. 먼저 Extended Diagnostics라는 옵션은 컴파일 과정에서 각 페이지별로 소요된 시간을 출력을 해주고요. Generate Trace 옵션은 컴파일 과정을 상세히 분석할 수 있도록 trace.json, types.json 이런 파일들을 출력해주는 옵션이었습니다. 이렇게 출력된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분석해서 성능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분석 도구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타입스크립트 팀에서 만든 Analyze Trace, npm 패키지. 이게 CLI인데 핫스팟을 분석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구글에서 만든 퍼페토라는 GUI 분석 도구가 있었죠. 보다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고 특정 타입 ID를 뽑아내서 types.json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주했던 성능 저하 이슈는 UI 컴포넌트의 large union 타입으로 인한 것이었고
이 코드를 개선하기 위해 타입 내로잉과 다이나믹 타입 인퍼런스를 적용해서 개선한 것을 소개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타입스크립트 팀에서 권장하는 컴파일되기 쉬운 코드 작성법 4가지를 소개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내 애플리케이션에서 타입 추론 속도 이슈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내 코드는 문제가 없더라도 내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오픈소스에서 타입 추론 속도가 느린 이슈를 제보하거나 직접 기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러한 문제를 겪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오늘 이 모든 내용을 기억하진 않으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되셨을 때 그때 그 당근 테크 미드업에서 다룬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기억의 한 장면으로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